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3편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에 38만 명이 확진이 되며 또 한 번 세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지원이 답지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네요. 네,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습니다. 회의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기준금리를 현행 제로에서 0.25%, 즉 지로 수준으로 동결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월 1,200억 달러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결정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이 파월 의장이 설명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미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길 아직 불규칙하고 멀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시한 갖가지 부양 노력을 유지할 때라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 당분간 지켜나가는 것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수단 등이 효과를 내서 현저한 진전을 보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또 최근 소매 판매가 크게 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등 주요 경기 지표들이 호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낙관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 현행 0에서 0.25%로 인하한 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대응을 위해 긴급 처방을 했던 건데 그 뒤로 지금 1년이 훌쩍 넘긴 현 시점에도 줄곧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왔었습니다. 이자율이 낮게 되면 돈이 금융기관에 묶여있지 않고 투자나 소비처로 향하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돈이 조금 더 돌아야 할 단계라고 연준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안들을 통해서 소비 진작이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제로금리로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소비가 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뒤따르게 되는데 실제로 얼마 전부터 물가가 오른다는 우려가 산업 각 분야와 소비자 경제를 통틀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이거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날 설명을 했습니다.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압박이 고조될 수 있다는 걸 자신도 잘 안다. 그렇지만 한 차례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일시적 요인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연준의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양적 완화 그대로 두겠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양적 완화란 말은 영어의 quantitative easing, 이 QE 약자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어서 언뜻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장 통화의 양을 여러 가지 정책으로 조절하던 것을 완화한다, 풀어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시중에 돈을 푸는 건데 연준은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죠. MBS 등 자산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통화의 양을 결정합니다. 양적 완화 역시 작년 3월 무제한으로 이걸 단행했었는데 이런 기조 당분간 이어나가겠다는 게 이번 연준의 결정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사태 초기에 단행한 수단들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은 곧 연준이 미국 경제가 그동안 나아진 게 없다. 뭐 이렇게 진단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이 완화적인 정책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들이 강화됐다고 연준이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네. 공중보건 위기가 아직은 계속되고 있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위한
자산 매입 등 주요 수단의 속도를 줄일 징후는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연준이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밖에도 연준에서 밝힌 사항에서 주목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중국의 통화 정책을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시범 운영 중인 이 디지털 화폐에 관해 미국에서는 맞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건 최근 세계적인 투자 열풍을 일으키는 암호화폐와 같은 이런 같은 기술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것은 당국이 직접 통제하는 차세대 거래 수단입니다. 각국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이걸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옳은 접근권을 택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연준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명확하고 단호하게 부양 기조를 제시한 데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라는 전문가 견해를 이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밝혔는데요. 현재 법인세와 공급망,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불확실한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데 금리와 양적 완화 부분이 명확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다는 판단입니다. 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 관련 입법들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확산세 전혀 잡히지 않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연일 하루 3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7일째 세계 최다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어제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38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는데 최근 일주일간으로 하루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35만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사망자는 어떤가요?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3,650명이 사망을 하면서 최고 기록 역시 경신했습니다. 인도의 사망자 수는 이틀 연속 3,000명을 넘었고 최근 3주 사이에 인도의 일일 사망자 수는 3배나 늘었습니다. 아, 이 집계된 전체적인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존스홉킨스 대학 기준으로 보면 29일 현재 인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840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20만 5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떤 그 통계에서는 실제로 인도의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이 확진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지금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도 동부에 있는 웨스트 벵골주가 29일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웨스트 벵골주는 인도에서 세 번째로 큰 주인데 8번으로 나눠서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투표가 이제 마지막 그 8번째 투표인데 현재 주 전역에 약 11,900개에 달하는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고 8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인도 선거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것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웨스트 벵골주도 지난 24시간 동안 1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래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그렇지만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집권당은 위험을 무시하고 대규모 유세를 또 강행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의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가요? 인도 정부는 28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백신 접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시작으로 해서 45세 이상에 한해서만 접종을 진행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전 국민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으면서 이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접속사가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에 270만 건에 달하는 접속이 한 번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또 당국자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난 1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한 차례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하지만 두 차례 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1.5%대입니다. 예. 이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각종 백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나라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건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는 현재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45세 이상 백신 물량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벌써 인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마하라슈트라주는 내일부터죠. 5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공식 발표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도에 대한 각국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산소통 1000개, N95 마스크 1,500만 장, 진단 키트 100만 개, 백신 원료 1억 달러 규모의 의료 물품을 또 인도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6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신속한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이미 1차 선적부는 어제 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영국, 러시아 등 각국이 보낸 응급 의료 물자들도 지금 속속 인도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